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빅데이터 융합학과 55기 이승현입니다. 의료인공지능 수업 중간고사 과제로 의료인공지능 관련 논문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선정한 논문은 Large Language Models Encode Clinical Knowledge라는 논문입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구글의 의료 특화 LLM인 medPom에 대한 논문입니다. 기존의 많은 인공지능은 싱글 태스크 기반이고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LLM은 Expressive and Interactive 모델이라서 의학 텍스트에 있는 지식을 대규모로 배울 수 있고 이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를 매우 세심하게 만들어서 모델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수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LLM이 클리니컬 너리지를 얼마나 잘 엔코딩하고 있으며 임상적으로 잠재력이 있는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 논문에서는 의학적인 질문에 대해 최대한 답을 잘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논문의 앱스트랙트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디컬 분야의 언어는 의사, 연구자, 환자 간의 중요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 메디컬 및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언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유용하긴 하지만 대부분 분류, 회귀, 세분화와 같은 싱글 태스크 시스템에 국한되기 때문에 모델이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와 실제 클리니컬 워크플로우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LLM이 등장했고 이를 활용한 모델은 Knowledge Search, 클리니컬한 의사결정 지원, 주요 결과 요약, 환자 분류, Primary Care 등의 여러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메디컬 분야의 모델링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셋도 정확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벤치마크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저자들은 멀티메드 QA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큐레이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학 질문 답변인 medQA, medMCQA, PubMedQA 등 데이터셋 6가지와 내부적으로 구글에 검색된 Medical Question들을 활용한 데이터셋인 Health Search QA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데이터는 미국 의료 면허 시험에서 테스트되는 일반적인 의학 지식 데이터로 4-5개의 답변이 있는 객관식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인도의 의료 시험을 사용하여 만든 세트로 일반 의학 지식이고 객관식 데이터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생물의학과학 문헌 관련 데이터로 질문과 답변이 있는 맥락 데이터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 메디컬 오리엔티드한 분야의 데이터 집합을 포함하는 벤치마크이고 다섯 번째는 질문에 긴 대답을 더한 컨슈머 널리지에 대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비자가 자주 찾는 약물 지식이고 마지막으로 Health Search QA는 이 논문에서 새로 구한 데이터셋입니다.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보니 검색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사실성, 정밀성, 험풀한 가능성, 편견 등 여러 측면에서의 Human Evaluation Framework를 제안했는데요. 의료 분야는 앞서 말했듯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도메인으로 Evaluation Framework를 매우 세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LLM의 Expressive and Interactive한 특징을 잘 살려 실제로 인간이 판단하는 것처럼 설계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자체도 휴먼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적극 도입했는데 실제 의사들에게 질문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며 플랜펌과 매드펌을 사용해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답변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의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델링 단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3가지 LLM이 등장합니다. 각각 펌, 플랜펌, 매드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구글의 범용 LLM인 펌을 기반으로 Instruction Tuned Variant인 플랜펌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플랜펌은 의료에 특화된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ew-shot, Chain of Thoughts, COT, Self-Consistency Prompting 기법들을 활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논문에서는 플랜펌이 펌에 비해서 의학 질문 답변에 대해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일종의 Emergent Ability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능은 파라미터를 높일수록 크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랜펌은 구글링한 컨슈머 메디컬 퀘스천에 대해서 답변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논문 저자들은 의료 도메인에 특화시키기 위해 인스트럭션 프롬 튜닝을 제안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의료에 특화된 LLM인 매드펌입니다. 일단은 먼저 플랜펌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몇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Fuchsia Prompting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GPT-3 논문에서 제안된 전략인데요. Fuchsia Prompting은 대형 언어 모델에게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예시 몇 가지를 함께 제시하여 모델이 문제 해결 방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LLM에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새로 학습시키지 않고도 적은 수의 예시, 즉 퓨샷을 통해 원하는 방식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퓨샤 프롬프팅의 작동 방식은 질문과 이에 대한 예시 답변을 여러 개 제시하여 모델로 하여금 제시된 질문과 비슷한 방식으로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문장과 그에 대응하는 감정 분석 결과를 제공한 후 새로운 문장에 대해 감정을 예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퓨샷은 별도의 모델 재학습 없이도 새로운 작업에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데이터 준비가 간단하고 모델이 다양한 작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제로샷 프롬프팅은 예시 없이 지시만으로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원샷 프롬프팅은 단 하나의 예시만 제공하여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Chain of Thought, COT는 연쇄 사고라고도 불리며 LLM이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답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델이 단순히 답변을 바로 생성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COT는 특히 수학, 논리, 과학적 추론 등 단계별 사고가 필요한 작업에서 효과적입니다. COT에서는 모델이 답변을 내기 전에 문제 해결 과정의 단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요청하고 모델이 실제로 질문에 대한 설명이나 다단계 추론 경로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법의 장점은 첫 번째로 올바른 설명을 얻기 위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더 큰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능을 실제로 상향시킨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 전략을 통해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Self-Consistency는 LLM의 응답이 여러 번의 답변 시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LLM은 복잡한 질문이나 추론 문제를 풀 때 한 번의 응답으로 정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Self-Consistency는 여러 번의 답변 시도에서 가장 일관된, 즉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답변을 최종 정답으로 선택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Self-Consistency는 모델이 여러 번 다른 답변 경로를 거쳐도 가장 일관성 있는 답변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답변마다 COT 방식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사고 경로를 생성하고 이들 중 가장 많이 도출된 답변을 최종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의 일관성 없는 응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셀프-컨시스턴시의 장점은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에러를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셀프-컨시스턴시는 COT와 함께 사용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COT가 단계별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셀프-컨시스턴시는 각 경로의 최종 답변 중 일관성 있는 결과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두 가지 기법을 함께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랜펌이 객관식 질문 데이터셋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컬 퀘스천에 대한 답변에서는 잘 작동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은 플랜펌을 의료 분야에 더 적합하게 조정하는 Instruction Prompt Tuning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매드펌은 Human Evaluation Framework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정확성, 사실성, 일관성, 안정성, 편향과 관련된 요소들을 개선하여 임상 전문가와의 격차를 줄이고 이 모델들이 실제 클리니컬 응용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플랜펌, 매드펌,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생성한 답변입니다. 실제 클리니컬 엑스퍼트가 평가한 결과 플랜펌의 장문 답변 중 61.9%만이 사이언티픽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반면 매드펌의 경우 92.6%로 실제 전문가 답변의 정확도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또한 플랜펌의 답변 중 29.7%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나온 반면 매드펌은 5.9%로 익스퍼트가 작성한 답변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의사가 생성한 답변이 모델들에 비해서 우수했습니다. 의사의 답변에서 잘못된 내용이 발견될 비율은 1.4%에 불과했으나 플랜펌의 답변은 16.1%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매드펌 모델은 이 분야에서 오히려 성능이 약화되었는데요. 매드펌 답변 중 18.7%나 부적절했습니다. 반면 매드펌 모델은 플랜펌 모델에 비해 중요 정보 누락에 관한 성능을 개선했는데요. 플랜펌의 답변 중 47.6%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반면 매드펌은 15.3%로 줄어들어 실제 의사 답변과의 차이가 줄었습니다. 결국 매드펌 모델이 플랜펌 모델보다 더 세부적인 답변을 생성하도록 학습시키며 이는 중요한 정보 누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긴 답변은 잘못된 내용을 포함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이 논문에서 사용한 멀티메드 QA 벤치마크는 다양한 의학 시험, 의학 연구, 컨슈머 서스의 질문을 포함하여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만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는 생물학과 같은 더 많은 의학 및 과학 분야를 포함하도록 벤치마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어 데이터셋만 사용했는데 앞으로 다국어 평가를 지원하는 벤치마크로의 확장도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플랜펌이 여러 객관식 벤치마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클리니컬 엑스퍼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LLM 기능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Authoritative Medical Source에 근거한 답변 제공과 의료 합의의 시간 변화를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을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세 번째는 다국어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는 의료 분야의 안전 요건에 더욱 잘 부합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이밸류에이션의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 메디컬 컨센서스는 시간에 따라 변하며 인종, 성별 등 차별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크고 다양한 평가자 풀을 포함하게 된다면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LLM의 등장은 의료 AI 개발을 새롭게 구상하고 그 사용을 더 쉽고 안전하며 공정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의학은 LLM 적용에 있어 특히 복잡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본 연구는 환자, 소비자, AI 연구자, 임상의, 사회과학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촉발하여 이러한 LLM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책임감 있게 의료 개선에 적용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며 이 논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